조계종 선명상위가 진관사에서 첫 워크숍을 열고 국제 선명상 대회 등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대대적인 사업 전개를 통해 선명상 국민운동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큰 화제를 모았던 나는 절로를 기획한 묘장 스님이 수행 경험이 없는 일반인도 따라할 수 있는 기도법을 책으로 내놨습니다. 묘장 스님의 수호신 기도는 신중 기도를 현대적으로 쉽게 풀어냈습니다. 지난해 대학생 불교 동아리가 활성화되면서 청년전법의 새로운 역사를 이뤄낸 가운데 올해 대학생 포교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주연 대불련 회장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재미있는 불교, 즐거운 대불련을 목표로 대학생 포교와 전법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연기념물 화엄사 홍매화를 소재로 한 제5회 구례 화엄사 들매화 사진 콘테스트가 다음 달 접수를 시작합니다. 프로 전문가 부문과 휴대전화 카메라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홍매화 개회식은 다음 달 22일에 열립니다. 전국 10개 어린이 청소년 불교 합창단이 참가한 제6회 천진불 어린이 연합합창제가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의 참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선명상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구성한 조계종 선명상위원회가 첫 워크숍에서 국제 선명상 대회와 각종 캠페인 등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그 역할을 점검했습니다.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선명상은 포교, 전법의 마지막 길이라며 대대적인 사업 전개를 통해 선명상 국민운동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한국불교 전통수행법 간화선을 기반으로 한 선명상 특화 사업 개발과 보급을 위해 구성된 전문가 드림팀 선명상위원회.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첫 번째 워크숍을 갖고 올해 예정된 종단 주요 사업 추진 일정을 공유했습니다. 공개된 로드맵을 살펴보면 지난해 국제 선명상 대회 이후 선명상의 개념 정리와 보급에 나섰던 종단은 올해부터 대대적인 선명상 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선명상위원회는 그 핵심 축으로 선명상 템플스테이와 지도자 양성과정 개발, 국제 선명상 대회 등 1년간 이어지는 선명상 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됩니다. 선명상 중앙센터 건립까지 사업이 모두 안착되면 종단은 미래본부와 선명상위원회를 합친 독립 산하기관 형태의 추진 조직 일원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선명상이 정착하고 꽃피울 수 있도록 헬조선이 아니라 정말 행복조선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조 연설에 나선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인류는 선, 깨치지 않고는 구제될 수 없다면서 일체 계고를 없애는 깨우침만이 선순환적 삶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명상 보급으로 불교와 친근감을 갖는 이들이 늘면 불자가 늘어나고 그렇게 불교가 중흥하게 되면 국가와 사회가 편안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명상이 포교와 전법의 마지막 길이라는 사명을 갖고 있다며 재임 기간 선명상 대중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포교 이렇게 전법하는데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고 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역부족이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선명상이 포교 전법의 마지막 길이 아닌가 그런 이제 사명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워크숍에 임하기 전 진호 스님을 포함한 선명상위원회는 진관사 대웅전에서 부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지금 스님들께서 진짜 원장 스님, 진호 스님 원본, 진호 스님 1, 2, 3, 4 오늘 오신 분이 20몇 분이시더라고요. 다 원장 스님이 되으셔서 그 원력을 핀다면 우리 국민들이 진짜 불교를 편안하고 알기 쉽게 풀어쓴 화청축언으로 선명상이 불교 중흥을 이끌고 모든 중생을 행복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하기를 발언했습니다. 선명상 대한민국 평화 위에서 원력 세운 그功德이 장하다고 일백사회 신장님이 이 도량을 외호하사
삼천대천의 모든 세계 불보살님 강림하사 모든 이들 마음 평화에 심신안정. 참선을 재해석해 국민 속으로 다가가는 선명상. 지난해 선포에 이어 올해 대대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면서 대중화의 기틀을 다질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유주연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회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재미있는 불교, 즐거운 대불련을 목표로 대학생 포교와 전법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유주연 대불련 회장과 만나 대학생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즐거운 신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유지시키고 컨트롤해서 스스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래서 요즘 내가 이제 선명상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자꾸 전법을 하고는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재학생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한마디로 머리가 잘 돌아갈 때야. 진우 스님은 이어 이제 총무원 직속으로 포교부가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잘 살필 것이고 또 각종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더 많이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방을 마친 뒤 대불련 지부장단은 진우 스님과 포교원장 선업 스님에게 마음을 담아 선물을 전달했고, 진우 스님은 대불련 지부장단에게 유진 스님의 친필 사인이 담긴 도서를 선물했습니다. 고즈넉한 산사에서 청춘 남녀 만남을 주선하는 나는 절로로 우리 사회에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 묘장 스님이 신간 수호신 기도를 냈습니다. 저자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3일 기도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운명을 바꾸는 가장 쉬운 수행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기도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운명을 바꾸는 가장 쉬운 수행법입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불교 복제에 매진해온 묘장 스님이 신간 수호신 기도를 통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3일 기도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특히 직접 이름을 쓰고 사진을 붙이며 시작하는 수호신 기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불자들이 가피를 받아온 신중 기도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겁니다. 우리 가족과 집안의 평안을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게 신중 기도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수호신의 기도다 해가지고 새롭게 책을 냈고요. 이 기도의 순서대로만 따라온다면 집안이 잘 평안해지고 보호받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이자 국제구호협력기구 더 프라미스 이사장이기도 한 묘장 스님은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의 창시자입니다. 사회적 화두를 엄숙하다고만 느껴온 산사에서의 만남으로 풀어내고자 했던 스님은 전통 수행의 현대적 실천에 방점을 두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하기에 수행 경험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도문과 상세한 설명, 실천 팁으로 마치 저자가 옆에서 기도를 안내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코스별로 기도에 꼭 필요한 순서별로 제가 안내자가 되고 가이드가 돼서 친절하게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 회항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게끔 제가 책을 꾸몄습니다. 사찰 만남 템플스테이로 사회적 공감을 얻은 묘장 스님. 스님이 제안하는 수호신 기도가 개인과 사회를 밝히는 또 다른 나는 절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6회 천진불 어린이 연합합창제가 지난 주말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마음 다해 부르는 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합창제에서는 새해를 맞아 어린이 부처님들이 축원하는 화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부산에서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진불들의 때묻지 않은 화음이 공연장에 울려 퍼집니다. 순수하고 따뜻한 어린이들의 음성이 꽁꽁 얼어붙은 세상을 녹입니다. 함께 자리한 자모들의 응원도 경연 못지않게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제6회 천진불 어린이 연합 합창제가 지난 16일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마음 다해 부르는 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부산, 울산, 경남, 제주 등 전국 10개 어린이 청소년 불교 합창단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천진불 어린이 합창단 연합회장 영산 스님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할 일은 아낌없는 사랑이며 지켜봐주는 일이라며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아이들의 그 맑고 또 깨끗하고 순수한 그 노래와 그 율동 속에서 잊고 있었던 저희들의 어떤 동심을 일깨우고 청정한 마음을 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더욱더 맑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BBS 부산불교방송 사장 원어스님도 어린이들의 음성은 세상을 맑히는 수청주와도 같다며 세상에 평화의 씨앗을 심어주는 큰 울림이 되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합창제는 참가한 어린이 불자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부디 항상 밝은 마음으로 배우고 성장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 불교의 희망인 어린이 포교를 위한 천진불 어린이 연합 합창제는 올해 행사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내년 행사 준비에 돌입하는 등 어린이 포교에 대한 지역 스님들의 열정과 의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천진불 어린이 연합 합창제는 오는 26일과 28일, 3월 2일 세 차례에 걸쳐 BBS TV를 통해 방송됩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 전후 200여 명을 구하기 위해 수류탄을 품은 채로 산화한 고 김범수 대위를 기리는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고 김범수 대위의 부모 김영갑, 한정혜 씨는 어제 김 대위의 모교인 동국대 학교를 찾아 불교학부 3학년 방단우 씨 등 재학생 5명에게 장학금으로 모두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장학금 전달은 지난해 고 김범수 대위의 20주기를 기리며 학교 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김영갑 씨는 동국대가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는 데 미력하게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장학금 전달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에 윤재용 총장은 귀한 생명이 떠난 빈 자리에 숙연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이번 자리는 그 슬픔을 기부라는 아름다움으로 승화하는 시간이라며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김대위의 정신을 이어 타인과 국가, 사회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사찰 매장 문화재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어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활동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구성된 매장문화재 특위는 사찰 소유지에서 발견된 매장 유물을 해당 사찰이나 불교계에 귀속되도록 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위위원장 호암 스님과 위원 스님들은 지난해 회암사와 진전사 등 강원 지역 답사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답사는 충청 지역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호암 스님은 애써 땅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다시 박물관 지하 수장고에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며 사찰이나 불교계로 환지 본처해 예경의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장 문화재 특위는 우선 원래 있던 사찰로 돌아오지 못한 불상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며 향후 관련법 제정을 위해 국회 등에 요구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300년 동안 가장 먼저 봄을 알려온 지리산 화엄사 홍매화를 찰나의 사진에 담는 콘테스트가 다음 달 펼쳐집니다. 조계종 19교구 화엄사는 다음 달 10일부터 30일까지 화엄, 홍매화의 향기를 머금고를 주제로 제5회 구례 화엄사 홍매화, 들매화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산의 혹독한 추위에도 매년 이맘때가 되면 홍매화를 보기 위해 지난해 한 달 넘는 기간 25만 5천 명이 화엄사를 찾았습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사찰을 국민들이 휴식하는 공간으로 여길 수 있게 하기 위해 사진 콘테스트를 시작했다며 현재 갈등과 혼란의 시대에 홍매화를 보면서 힐링의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콘테스트는 프로 전문가 부문과 휴대폰 카메라 부문으로 나뉘며 개인당 2컷의 사진을 화엄사 홈페이지에 업로드해 참가하면 됩니다. 드론 촬영의 경우 참가 일주일 전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 수상자 발표는 오는 4월 21일 오전 9시 BBS 불교방송 라디오 좋은 아침 성전입니다에서 진행되며 시상식은 5월 5일 부처님 오신 날 화엄사 각황전에서 개최합니다. 홍매화 개회식은 다음 달 22일 오후 1시 반 각황전 앞마당에서 열리고
같은 날 시인 현중순의 시 홍매화 동판 제막식도 함께 열립니다. 뉴스 속 뉴스 브브스 뉴스입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지만 동물을 죽이거나 또 고통이나 상해를 가하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모든 생명을 내 몸처럼 가엾게 여기고 또 존중하는 동체 대비와 생명 존중 정신을 강조하는 불교계에서는 일찌감치 그 필요성을 제기해 왔는데요. 대법원이 이 같은 동물학대 범죄를 비롯해 미성년 성범죄 등 그동안 양형 기준이 없던 범죄 형량을 정하기 위한 첫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배재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을 넘어 가족 구성원으로까지 대접받고 있습니다. 반면 동물 학대 사건은 15년 전 한 해 약 69건이던 건수가 2020년 약 992건으로 늘더니 2023년에는 약 1290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물론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아졌고 불교계도 반려견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개최하는 등 동체 대비와 생명 존중 사상 확산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 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만들기 위한 첫 공청회를 온 오프라인에서 열었습니다. 최근 동물 학대 사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양형위원회는 동물 학대 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처벌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양형 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지만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어길 수는 없습니다. 양형위는 동물 학대 기본 양형을 동물 살해는 징역 4월에서 1년, 벌금 300만 원에서 1,200만 원, 다치게 하면 징역 2월에서 10월,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불특정 다수 동물을 대상으로 반복적 범행과 잔혹한 수법은 가중 처벌하고 법정 최고형을 징역 3년까지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공청회 토론자들은 여기에 더해 가해자 부담에 적절한 치료를 경감 요소로 반영하고 범죄 유형의 세분화와 온라인상의 동물 학대 등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동물들이 가해자 부담으로 좀 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유인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공청회에서는 공공장소 성추행과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논의됐습니다. 양형위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성추행은 최대 징역 2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추행의 경우 징역 2년, 성폭행은 징역 2년 6월까지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최대치가 좀 더 상향되는 부분이 법 감정에 좀 더 부합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다음 달 24일 열리는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새로운 양형 기준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이상으로 2월 18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